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방에 들어와서는 창문을 열며 왜 이렇게 답답해라고 하거나 손주가 안기다가도 살짝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물론 그 순간에는 많이 상처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 혹시 내게서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거든요. 선생님,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가요? 하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우리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는 주치의 김현태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고민하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체취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시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천 방법들을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가령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체취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우리 어르신들의 사회생활이나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은 이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거나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개인의 부주의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로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향수를 과도하게 뿌리시거나 너무 자주 씻어서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해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들은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체취 변화의 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의학계에서는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피지 속의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기는데 젊을 때는 거의 생기지 않다가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노인 냄새에 대해 과학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정설은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넨알데하이드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분야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요 메커니즘을 설명해드리면 노넨알데하이드는 우리 피부의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지방 성분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화합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피부의 항산화 능력도 뛰어나서 이런 산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방어 시스템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감소하며 신경계 퇴화로 인해 땀 분비까지 줄어 노넨알데하이드를 잘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노넨알데하이드가 특유의 체취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이 개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반면 어떤 분은 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생활 습관, 건강 상태,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 술과 담배를 즐긴다면 냄새가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이는 지방산의 산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노넨알데하이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피지선의 활동을 변화시켜 결국 냄새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냄새를 줄이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올바른 목욕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냄새가 날까봐 하루에도 여러 번 씻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세정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파괴하여 오히려 세균 번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횟수는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좋으며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욕할 때는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가슴과 등 부위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부위들은 노넨알데하이드 분비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누나 바디워시를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강한 세정력을 가진 제품보다는 약산성이나 중성에 가까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피부의 자연 pH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복 관리입니다. 옷을 통해 냄새가 배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시고 겉옷도 가능한 한 자주 세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 소재의 옷을 선택하시면 통기성이 좋아서 냄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화학섬유 소재는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의 개선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채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냄새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땀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운동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배출된 노폐물이 피부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오히려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강관리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구강 내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잇몸 질환이나 충치 등으로 인한 구취도 전체적인 채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 양치질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구강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할 때는 혀 클리너로 혓바닥까지 세정하고 치실 사용을 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도 좋습니다. 틀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틀니를 빼서 깨끗이 세정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 환경 관리입니다. 침실이나 거실의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고 침구류도 정기적으로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이는 냄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옷장이나 서랍 같은 밀폐된 공간에는 제습제나 방충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복에 배어든 냄새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방법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병원에 오신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세인 박 어르신은 최근 며느리로부터 아버님 방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박 어르신은 평소 개인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는데 이런 지적을 받고 나서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샤워를 하시고 향이 강한 비누와 향수를 과도하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냄새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피부가 거칠어지고 가려움증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였죠. 박 어르신께 먼저 설명해드린 것은 노인 냄새의 원인과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과도한 세정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박 어르신께는 하루 한 번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약산성 세정제 사용하기, 면 소재의 속옷 착용하기 등의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또한 박 어르신께서 평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식단 조절도 함께 권했습니다.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음식보다는 생선이나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거의 집에만 계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신 박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며느리께서 요즘 아버님 냄새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시면서 자신감도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피부 상태도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도한 세정으로 상했던 피부가 건강을 되찾으면서 자연스럽게 피부 보호막도 정상화되었던 것이죠. 박 어르신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인 냄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생활 습관 전체를 건강한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은 아침 루틴부터 바꿔보세요. 기상 후에는 먼저 방 안 공기를 환기시켜주세요.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안하시고 깨끗한 속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시되 물을 충분히 드세요. 커피보다는 녹차나 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몸의 수분을 빼앗을 수 있거든요. 낮에는 가능한 한 활동적으로 보내세요.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짧은 산책이라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 신진대사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간단하게라도 양치질을 해주세요. 외출하셨을 때는 가글링이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구강 내 세균 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마세요.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0분마다 한 모금씩이라도 드시는 것이 좋고 하루 전체로는 1.5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저녁에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목욕 시간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10에서 15분 정도 몸을 담그신 후 부드러운 타월로 피지가 많이 나는 부위를 중심으로 꼼꼼히 씻어주세요. 목욕 후에는 수분 크림을 발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과도하게 건조해진 피부는 오히려 더 많은 피지를 분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방 안 습도를 체크해보세요. 너무 건조하거나 습하지 않도록 적정 습도인 5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간 관리로는 침구류 세탁이 중요합니다. 베개 커버와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불은 2주에 한 번 정도 세탁하시거나 햇볕에 말려주세요. 진드기나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옷장 정리도 정기적으로 해주세요. 입지 않는 옷들은 깨끗이 세탁한 후 보관하시고 방충제나 제습제를 사용하여 냄새가 배는 것을 방지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강 상태는 어떤지, 피부에 트러블은 없는지, 생활 습관은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음식 관리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기름진 음식은 주 2회 이하로 줄이시고 대신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채소와 과일도 매일 5가지 이상 드시도록 노력해보세요. 특히 마늘, 양파, 생강 같은 향신료는 적당히 섭취하시면 항균 효과가 있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체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운동은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시되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체조 같은 가벼운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 후 관리입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운동복도 바로 세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젖은 옷을 오래 입고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 냄새의 주된 원인은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이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 방법을 통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목욕법, 올바른 의복 관리,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철저한 구강 관리, 그리고 깨끗한 생활 환경 유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한 번의 미지근한 물로 하는 목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로 인해 사회생활을 피하거나 자신감을 잃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 등이 체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분들께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의 체취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므로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지적보다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 문제로 인해 위축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셔서 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